오늘 나이사에 방문해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안과의 백혜정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근데 한국 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라는 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저희 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가 발족하게 된 뒷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근시 유병률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화두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국내도 다를 바가 없고요. 근데 반면에 소아청소년 근시의 관리나 예방에 대한 방안은 확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치료 방법, 가이드라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립시켜서 국민이나 또 의료 종사자들에게 소아근시의 중요성이나 치료의 그 깊은 이해를 사실은 제공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고도근시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성인 인구를 막을 수 있고 국민 안 건강에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소아 눈 건강을 담당하는 한국 사시소아안과학회의 회원인 전문의들이 소아근시 치료를 목적으로 창립한 전문 연구회 겸 학회입니다. 질문할 내용은 오늘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아주 초보적인 질문부터. 근시, 원시, 난시. 그 세 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수가 들어간다가 굴절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굴절 이상의 정의로 근시, 원시, 난시로 나눈다면 근시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안구의 길이, 그걸 안축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안구의 길이가 길면 상대적으로 그 초점이 망막의 앞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먼 곳을 바라봤을 때 물체의 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근시라 하고, 원시는 그것의 반대 개념이죠. 안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아서 선명한 초점을 맺히는 포인트가 안구의 뒷면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를 원시로 정의합니다. 난시는 이제 그런 안구의 안축장 길이의 개념과는 좀 다르고요. 안구의 앞쪽인 각막의 두께, 굴곡도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빛이 들어오고 반사하여 산란하느냐에서의 문제를 난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시 증상이 있으면 뭔가 번져 보인다, 흐려 보인다, 이럴 때는 굉장히 난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소아청소년들의 근시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저도 이제 조금 오래된 사람으로서 근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인가? 근시가 병명입니까? 네. 예전에는 사실 근시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최근 들어서 뭐 한 10년 이내의 개념의 전환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근시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심각한 성인기의 안 질환의 발병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시는 치료를 해야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발생한 근시를 치료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조기에 발견하여 진행을 억제하고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게 치료의 개념입니다. 어떤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근시는 사실 고도근시, 특히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는 정말 위험한데요. 그 안구의 축장이 많이 길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병들, 예를 들면 뭐 망막의 박리라든가 망막의 열공이라든가 뭐 근시성 황반 변성이라든가 뭐 흔하게 들어보시는 녹내장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네, 그런 아주 각종 다양하고 심각한 질환의 발병률이 굉장히 유의하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성인에서 만약에 우리가 안경 도수를 1디옵터만 낮출 수 있다면 망막 변성은 40% 이상 절감시킬 수 있고 녹내장은 20% 이상 발생률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가 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나 높은 도수의 근시가 굉장히 더 심각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시라고 모두가 다 사실은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고도 근시일수록 더 나중에 심각한 안질환이 발생 그렇게. 가능성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소아 10명 중 6명이 근시라는데 네. 이게 외국보다 유난히 높은 거라면서요. 지금 사실은 이 근시의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전 세계에서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 10%는 병적인 고도근시에 도달할 거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내 보고도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 전국 인구의 70%가 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근시의 50% 이상이 언제 생겼냐? 이미 청소년기에 근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없던 근시는 그럼 어느 시점에 왜 생기는 거예요? 성장기인 연령이라는 거가 전반적인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안구도 길이의 성장을 가져오니까 언젠가부터 성장기로 들어서면서 근시가 발생하고 눈이 계속 커지는 성장기 내내 근시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아 근시는 소아 때의 근시 그 의미 하나가 아니라 성장하고 변하고 진행한다라는 뜻, 그리고 그 진행이 소화기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령이 그 진행의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근시 도수를 갖고 사는 성인으로 얼마나 다른 병을 유발할 위험을 갖고 살게 되느냐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 메이커인 시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아가 근시가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뭘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걸 좀 알아볼까요? 사실 근시를 완치시키는 치료책이 있냐? 그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근시가 생기면 근시를 빠르게 악화되는 거를 막고자 관리하고 그리고 근시가 진행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를 선제적으로 예방 치료를 하겠다. 치료를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정말 근시인지에 대한 정밀 암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전문가가 약을 넣고 정말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을 검사하고 연령을 감안하여 이 아이가 정말 근시인지에 대한 진단이 제일 먼저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근시가 정말 진행하는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근시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광학적인 방법과 비광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광학적은 근시를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을 안경 아래 담든 컨택 렌즈에 담든 그래서 그 렌즈에 근시가 진행하는 원리를 더 천천히 가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넣은 광학적 치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요새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비광학적, 그러니까 어떤 일정 안약, 저희가 그걸 아트로핀 제제라고 하는데요. 네. 하루에 일정한 횟수로 점안을 하면 근시의 진행을 억제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든 간에 보호자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보호자랑 같이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진행한다면 근시의 빠른 악화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애가 눈이 나쁘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안경집에 가서 막 맞아요. 검사하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안과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아무 안과나 가면 그거 됩니까? 물론 안과 전문의신 저희 의사들은 다 아이들을 굴절 검사라고 하는데요. 하는 거를 배웠고 전문이죠. 근데 소아의 안경 처방은 성인처럼 일단 언어 표현이나 불편감 표현도 정확하지 않고 협조적인 아이들만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연령이 어리면 그런 성인에서 흔히 행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수동 굴절 검사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절약하는 자동 기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오차가 있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인생에서의 첫 안경이 오차로 출발하면 그 아이는 불편하고 안경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과교정, 부족교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에서의 시력 검사 및 안경 처방은 반드시 안과 전문의가 뭐를 하게 돼 있냐면 산동제라는 걸 점안해서 아이한테 안약을 넣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처방전을 가지고 제작을 안경원에서 하는 게 가장 모범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희 엄마도 아빠도 두 분 다 시력이 좋으셨는데 네. 저는 시력이 나빴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근시는 선천적인 원인이 더 큰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건지. 유전 성향이 있느냐라는 네.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선천적,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그리고 습관적인 후천적 성향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아이의 환경적 요소, 너무 핸드폰이나 PC의 과다 사용이나 뭐 독서 등과 같이 너무 근거리에 눈을 장시간 초점을 맞추게 해서 조절근이 피곤하게 만든다든가 야외 활동이 적어서 먼 곳을 볼 기회가 박탈돼서 조절근이 역시 기능이 약화돼서 근시가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환경적, 후천적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홍콩처럼 싱가포르처럼 저희보다 이 근시 관리가 국가 보건책으로 이미 그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그 정규 교육 커리큘럼에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걸 의무로 커리큘럼상 넣어놓고 있어요. 그만큼 이 소아 아이들이 개방된 공간에서 그리고 햇볕,
네. 자연광을 받으며 먼 곳을 2시간 이상 쳐다본다라는 게 근시의 진행을 아주 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바라는 바는 이렇게 개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정책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이제 약간 고민될 것 같은데요. 애가 어느 정도 눈이 나쁘면 혹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꼭 안과에 데리고 가서 그 말씀하신 검진 같은 거를 정확하게 좀 해봐야 되는지. 최초의 안 검진 연령은 아무리 정상적인 그 출생력을 가진 아이라도 3세에는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최초 안 검진 연령만이라도 준수하신다면 자녀들이 그 안 보여서 찡그리고 가까이 가고 불편하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고요. 안경 착용은 무조건 빨리 한다도 아니고요. 늦게 한다도 아니고요. 그 나이와 나이에 합당한 시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의 시력이라는 건 굉장히 미약한 거거든요. 그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다, 늦다라고 생각이 되면 안경을 씌워야 됩니다. 못해도 3세에 병원에 오시면 아마 안과 의사들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저 아이들은 이제 개월수마다 이 발달 검사 같은 걸 하고 구강 검진도 하게 돼 맞습니다. 있는데 안 검사도 혹시 그 안에 포함되어 거기에 있나요? 포함되어 있는 게 3세의 영유아 눈 검진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필드에서 느끼기에 3세에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은 다 문제 없죠. 근데 사실 문제 있는 아이들은 더 조기 검진을 해야 되고요. 질환을 조기 검진하면 저희가 그 발견 시점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볼 때 시력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산했다든가 출생력 때 문제가 있다든가 뭐 유전 질환, 뭐 집안력 뭐가 있다면 사실은 3세가 아니고 좀 더 있지. 소아과 전문의에게 돌 전에라도 내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건 평소에 안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부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근시의 치료법 중에 이제 수술이 있잖아요. 라식, 라섹 이런 그쵸, 거. 맞아요. 수술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 상태로 가요? 아니면 또 뭐 시력이 바뀌어요? 그 라식, 라섹이라는 굴절 교정 수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연령은 20살 이상의 이제 성인층이고요. 그 원리가 각막의 두께를 조정하여 안축장 길이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쪽의 각막의 두께를 조절하고 각막의 굴곡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몸 안의 장기라는 건 자극을 주고 뭔가 조작을 하면 다시 회복되는 창상 회유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막 세포를 저희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그 시술하고 직후에 얼마간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회복이 약간의 그 수술 교정 효과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뭐 예상외로 생체에다가 하는 시술이니까 계산했지만 이 환자에게서는 시술자의 기대보다 좀 더 과하거나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와 예상을 조금 벗어나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또 재치료를 할 수도 있고 추가 치료를 해서 또 다시 손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굴절 이상의 교정 방법이죠. 네, 오늘은 가천대 길병원 안과의 백혜정 교수님 모시고 근시, 특히 이제 소아 근시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